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연법과 신패러다임이라는 제목의 글, 그 발췌본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보통 인연하면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 사이 관계.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사는 이 환경, 이 시대, 심지어 우주와의 연결까지 이야기하는 좀 독특한 관점이더라고요. 네, 읽어보시면 뭐랄까 조금 철학적이거나 영적인 느낌? 그런 것도 받으실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저희는 오늘 그 안에 담긴 핵심 개념들, 그러니까 인연의 좀 더 넓은 의미, 그리고 질량이라는 말, 이게 개인의 역량 같은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가 필요로 한다는 신패러다임, 또 한국 사회의 조직에 대한 좀 특별한 해석, 그리고 이걸 다 아우르는 인연법, 여기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연결성이나 개인의 성장 가능성, 또 어쩌면 사회가 나아갈 방향, 이런 거에 대해 새로운 질문을 던져보는 게 네,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그 인연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좋겠네요. 보통 인연하면 딱 사람 떠올리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친구, 가족, 뭐 직장 동료. 근데 이 자료는 시작부터 그 정의를 확 넓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 또 이 시대에 태어나 사는 거 그 자체가 거대한 인연이라는 거예요. 마주하는 모든 환경과의 만남이 인연이다.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그 비유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우리가 숲 전체는 못 보고 나무 하나하나, 그러니까 사람 관계에만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지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갔다고 치면요. 거기서 만난 미국 사람, 그게 인연의 전부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 그 시스템, 뭐 국제사회, 자연 환경까지 전부 다 그 모든 거랑 내가 인연을 맺은 거다, 이런 관점인 거죠. 하늘은 이 환경이라는 큰 선물을 주는데 우리는 각자 자기 그릇만큼, 여기선 질량이라고 표현했죠. 그 질량만큼만 받아들인다, 이런 설명도 같이 나와요. 아, 질량이라는 말이 여기서 바로 나오는군요. 이게 그냥 무게가 아니고 뭐랄까, 우리 내면의 힘, 세상을 받아들이는 그릇 크기? 아니면 뭐 영적인 에너지? 그런 느낌인데요. 이 질량에 따라서 같은 환경, 같은 기회가 와도 그걸 얼마나 알아보고 쓸 수 있느냐가 달라진다. 뭐 이런 이야기 같고요. 그래서 더 큰 인연, 그러니까 더 넓은 환경이랑 깊은 관계를 맺으려면 배움이 필요하다. 이 글에선 가르침이라고 했던데 그게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맥락이군요. 네, 맞아요. 자연은 엄청난 가능성을 주는데 우리 질량이 부족하면 그 가치를 모른다는 거죠. 제대로 다루지도 못하고. 결국 사람 관계에만 너무 빠져 있으면 시야가 너무 좁아진다. 이게 이 글의 핵심 주장 중 하나 같아요. 우리가 딛고 선 땅, 공기, 뭐 우리가 쓰는 물건들까지다. 이 모든 게 연결된 자연과의 관계. 이걸 인연법의 일부로 보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중요한 건 주어진 환경과 인연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내적 역량, 즉 질량을 키우는 거고 그러려면 계속 배우고 생장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강하게 느껴져요. 질량이 부족하면 좋은 환경에서도 불평만 할 수 있다. 뭐 이런 뉘앙스도 좀 있고요. 알겠습니다. 인연을 환경 전체로 넓히고 그걸 받아들일 힘으로 질량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글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 우리 사회가 그냥 높은 수준이 아니라 아주 높은 질량의 컨텐츠, 그리고 신패러다임, 이걸 원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도 충분히 복잡하고 수준 높은 사회 같은데 여기서 한 차원 더 높은 질량,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건 좀 상당히 대담하게 들리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높은 질량, 신패러다임?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아, 이 부분이 진짜 궁금하네요. 네, 그 신패러다임 설명하면서 기존의 융합이랑은 다르다고 딱 선을 긋더라고요. 예를 들어 수학자가 국문학 지식을 참고해서 뭐 새로운 이론을 만든다. 이건 그냥 지식의 결합, 융합이지 이 글에서 말하는 신패러다임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료를 보면 신패러다임은 그보다 훨씬 질량이 높은 거, 그러니까 차원을 바꾸는 생각을 요구한다고 해요. 차원을 바꾸는 생각. 네, 비유하자면 뭐 2차원 평면에서 푸는 게 아니라 3차원적인 관점으로 아예 문제를 다시 보고 해법을 찾는 거. 이런 근본적인 인식 전환 같아요.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방식보다 한 차원 더 높은 뭔가를 사회 전체가 원하고 있다. 이런 진단인 거죠.
아, 단순히 지식을 더하고 섞는 게 아니라 생각의 틀 자체가 완전히 점프해야 된다는 거군요. 듣고 보니까 지금 뭐 AI다 뭐다 해서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 이 글은 그걸 넘어서는 아니면 그걸 제대로 쓰기 위한 더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런 차원을 바꾸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아주 높은 질량은 와, 이건 진짜 개인이 혼자 노력해서 갖추긴 어렵겠는데요. 그래서 개인의 한계를 말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글의 논리를 따라가면 이런 신패러다임 수준의 질량은 개인이 혼자 도달하기엔 너무 크고 깊으니까 개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노력, 그러니까 조직의 역할로 이야기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그럼 우리 사회는 어떻게 그런 높은 질량을 집단적으로 갖추고 신패러다임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자료는 좀 의외의 곳에서 찾는 것 같아요. 바로 한국의 조직 문화에 대한 독특한 해석인데요. 이 글이 한국 사회 특징 중 하나로 개인이 크기 전에 이미 큰 조직들이 먼저 틀을 잡고 성장해왔다는 점을 짚어요. 특히 대기업들이 흔히 말하는 문어발식 확장 있잖아요. 그걸로 사업을 넓히면서 거대한 조직망을 만든 거. 이걸 아주 특별하게 보더라고요. 심지어 이 조직들이 꼭 하늘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준 작품 같다는 표현까지 쓰는데 상당히 파격적이에요. 네, 이걸 그냥 기업들이 돈 벌고 커졌다 이렇게만 안 보고요. 그 과정에서 아주 강한 인적 네트워크, 즉 사람 조직이 만들어졌고 이게 단순한 경제력을 넘어서는 엄청난 사회적 힘, 잠재력을 갖게 됐다고 분석해요. 근데 동시에 아주 날카로운 비판도 해요. 이 강한 조직들이 정작 왜 만들어졌는지, 그 힘으로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그러니까 이글 표현대로면 바른 가르침이 없었다는 거죠. 아, 마치 최첨단 도구를 손에 쥐고도 사용법을 몰라서 엉뚱하게 쓰거나 녹슬게 놔두거나 심지어는 너무 커서 부담스럽다고 해체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인다. 뭐 이런 진단을 해요. 그러니까 조직 자체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어쩌면 세상을 위해 뭔가 큰일을 하도록 만들어진 구조일 수도 있는데 그 사용 설명서나 설계도를 잃어버린 상태다. 이런 비유 같네요. 그래서 이 글은 조직을 없앨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본질과 역할을 제대로 찾아서 그 힘을 인류와 사회를 위해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군요. 하늘이 만들어준 작품 이런 표현까지 쓰는 걸 보면 이 한국형 조직에 대한 기대가 단순한 경제 성공 이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이 조직들이 잘못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목적, 세상을 이롭게 하고 인류 사회에 필요한 역할을 하도록 특별히 만들어진 구조일 수 있다고 강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존재 이유와 원리를 깊이 파고들어서 원래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한국 조직들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역할을 찾는 그 과정 자체가 아까 말했던 신패러다임을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암시까지 던져요. 와, 네. 그러니까 한국 사회 조직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단순히 국내 문제 해결을 넘어서 어쩌면 인류 전체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운영 원리나 사회 모델을 보여주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상당히 큰 그림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돈 번 게 끝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생긴 사람 조직의 힘으로 이제 뭘 할 거냐, 이걸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야, 정말 스케일이 점점 커지네요. 개인적인 만남에서 시작한 인연 이야기가 환경, 개인 역량인 질량, 사회 변화 요구인 신패러담, 그리고 국가 단위 조직 구조와 역할까지 갔는데요. 결국 이 모든 논의는 다시 처음 나왔던 인연법이라는 근본 개념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 글은 인류가 역사 속에서 계속 겪어온 전쟁, 갈등, 배신, 실패 이런 모든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근본적으로는 이 인연법을 몰라서 그리고 각자의 인연 속에서 해야 할 의무를 안 했기 때문에 생긴 거라고 주장하거든요. 이건 정말 강한 진단인데요. 네, 이 자료는 상당히 단정적이에요. 인류 사회가 겪는 모든 모순과 문제의 근본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딱 인연법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못을 박아요. 마치 자연계의 물리법칙이 있듯이 인간 사회와 관계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근본 법칙, 즉 인연법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거나 무시해서 온갖 문제가 생긴다. 이런 논리 구조죠. 따라서 이 인연법을 제대로 연구하고 이해해서 인류 사회 전체에 잘 알리고 가르치는 거. 이게 다른 어떤 공부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공부가 되어야 한다고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연이라는 게 그냥 감성적인 관계 맺기를 넘어서 뭐랄까 우주나 사회를 돌리는 근본 법칙처럼 제시되네요. 그 법칙을 따르면 조화롭고 발전하고 거스르면 갈등하고 파괴된다. 이런 의미 같아요. 그렇다면 이 글에서 말하는 인연법을 공부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개념만 아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이 자료에서 인연법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근데 맥락을 보면 좀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인연에는 그냥 만났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만남 안에 있는 각자의 역할과 책임, 즉 의무가 들어있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부모 자식, 스승 제자, 리더와 구성원. 모든 관계에는 서로에게 기대되는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연법을 공부한다는 건 아마도 자신이 맺고 있는 모든 인연, 그러니까 사람뿐 아니라 환경, 시대, 사물과의 관계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그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과 의무가 뭔지 깨달아서 그걸 잘 해내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과정 전체를 말하는 것 같아요. 아, 인연 속에 숨겨진 의무를 알고 실천하는 것. 그게 인연법 공부의 핵심일 수 있겠네요. 네, 이 의무를 다 안 하면 관계가 틀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반대로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의무를 다 하면 조화로운 사회가 된다. 이런 관점인 거죠. 인연이 주는 기쁨만큼 책임도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책임과 의무. 맞아요. 이 글은 인연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를 말하면서 동시에 그걸 잘못 다루거나 의무를 외면하면 개인적인 상처를 넘어서 사회적인 갈등, 심지어 전쟁 같은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해요. 반대로 이 인연법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면 인류가 바라는 평화와 상생의 미래를 여는 아주 강력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같이 주고요. 즉, 인연법이라는 개념 하나에 파멸과 구원, 문제와 해답의 가능성이 다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연법을 바르게 공부하고 실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인연법과 신패러다임이라는 글을 통해서 인연의 개념을 사람 관계에 넘어 환경과 시대로까지 넓혀봤고요. 개인의 내적 역량을 뜻하는 듯한 질량의 중요성, 또 우리 사회가 마주한 신패러다임의 요구, 그리고 한국 사회 조직에 대한 좀 독특한 해석과 잠재력,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꿰뚫는 근본 원리로 제시된 인연법 공부의 필요성까지 참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이 점 철학적이고 큰 이야기들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각자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어쩌면 매일 보는 익숙한 풍경, 만나는 사람들, 이 시간과의 관계를 조금은 다른 눈으로 보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자료는 마치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의 삶과 관계, 또 나아가 사회와 문명, 정치를 관통하는 아주 깊고 거대한 법칙, 인연법이 실제로 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읽혀요. 개인적인 만남의 설렘과 아픔부터 시작해서 사회 구조가 만들어지는 원리, 나라 사이의 관계, 인류 문명이 나아갈 길까지 모든 게 이 보이지 않는 법칙 아래에 있다는 관점이죠. 마지막으로 이 자료의 논지에 기대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이 글의 주장처럼 우리가 마주하는 시간, 공간, 사람, 환경 같은 모든 인연 속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보이지 않는 역할과 의무가 정말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처한 바로 그 구체적인 인연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의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정답을 찾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한 번쯤 자신과 주변 관계들을 깊이 돌아보는 질문으로 남겨두면 어떨까 싶습니다.